4월 2022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출 해설 가겠습니다. 1번에 8cm에서 3초일 때 매질이지 진동하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요만큼 4cm 가는 동안 3초가 걸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력은 바로 나오죠. 3초 만에 4cm를 갔다. 그런데 속력은 F 람다 혹은 T분의 람다로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주기분의 파장 람다가 될 텐데, 요 람다가 보시면 요렇게 해서 이게 한 파장이잖아. 그 람다가 4죠. 그래서 주기 T는 3초다. 전파 속력은 3분의 4cm/s니까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T0는 8cm 위치에서 요렇게, 요건 지금 반파장, 그러니까 주기로 치면 반주기죠. 얘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한 주기가 지난 거니까 반주기가 지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주기는 3초니까 여기 3초에서 T0가 될 때까지 1.5초가 걸렸겠지. 그러니까 T0 자체를 물었으니까 눈금을 물었으니까 3초에다 1.5초 더해서 4.5초. 3초일 때는 이제 8cm 위치에 이 파동이 이제 도착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되어 있겠죠.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7이죠. 여기가 7cm. 그래서 이제 마루다. 그러니까 진폭은 2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지금 파장이 짧은 쪽, 파장이 긴 쪽, 파장이 짧을수록 그 매질에서 느끼는 굴절률이 크죠. 그러니까 굴절률을 크게 느낀다는 건, 그죠? 더 많이 꺾인다는 얘기니까 지금 보면 P랑 Q 중에 Q가 더 많이 꺾여 있지.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Q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이 P를 얘기하는 거겠지. 굴절률이 크다는 건 그 매질에서 속력이 느리다는 뜻이니까 A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그러면 Q가 더 느릴 거고 P가 더 빠르겠지. 그래서 P가 Q보다 빠르다, 크다라고 해야 되고, A에서 단색광의 굴절률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Q가 더 크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A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속력이 느리면 파장은 짧아지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P가 Q보다 속력이 빠르니까 파장은 긴 거겠지. 그래서 2번. 3번 갑니다. 여기 보시면 8cm를 이동을 했죠. 8cm를 이동하는데 여기 왼쪽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게 뭐야? A 위치에서는 진폭 A로 마루인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가로축은 시간이니까 요게 이제 A에서 B 사이에 이렇게 파동이 퍼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 처음 요이 땅 하는 순간 A는 마루였다. 그런데 2초가 아니고 이게 B에서의 변이니까 B는 여기가 이제 3초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2.5초죠. 2.5초일 때 B에 마루가 도착했네. 그러니까 결국에 2.5초가 걸려서 A에 있던 마루가 B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2.5초 만에 8cm를 갔다. 이게 속력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5분의 16. 이게 속력이고. 그죠? 근데 속력은 F 람다 혹은 T분의 람다죠. 그런데 주기는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해서 한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게 주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기 2초 만에 파장 구하라는 얘기지. 람다. 그러면 람다는 32분의 5. 아니, 뭐야? 5분의 32. 6.4인가요?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4번은 여기다가 이렇게 법선을 좀 그려주시면, 그죠? 법선 그려주면 각이 별로 그렇게 생기지 않았냐. 하여튼 서랍은 항상 이 그림이 좀, 입사각이 45도죠. 그때 여기가 똑같이 45도일 거니까 결국 굴절각은 15도까지 더해서 60도가 됩니다. 스넬 법칙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속력의 비를 물었으니까, 그죠? 공기에서의 속력을 모르니까 공기에서의 속력을 V0이라고 하고, A에서의 속력을 VA, B에서의 속력을 VB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는 VB분의 VA를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이래? V 공기분의 VA 이렇게 스넬 법칙을 쓴다고 하면,
그러면 요건 이제 굴절률이 아니니까 속력이니까 속력은 굴절률처럼 크로스로 가는 게 아니고 공기 쪽은 공기 거, A 쪽은 A 거 각도를 사인 값으로 쓰면 되지. 그래서 공기 쪽 각도 여기서 따지면 요 60도가 공기 쪽 각도지. 그래서 이거는 사인 60. 그다음에 A 쪽은 사인 45 이렇게 써주면 일단 이 값은 니네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거지. 요거 이제 얼마인지 알 거니까 그냥 그대로 구해진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V 공기분해 여기다 쓸까? V 공기분의 VB를 써서 여기서 이제 공기 쪽 각도 그다음에 B 쪽 각도를 써서 이거 전체 분의 이거 전체 하면 VB분의 VA가 나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에서 이 각도를 안 알려줬다는 게 문제겠지. 그죠? 그래서 이쪽 각도를 세타라고 잡으면 이쪽 각도는 90 마이너스 세타 그렇게 될 거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좀 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사인 45분의 사인 세타 그럼 이건 스넬 법칙 쓴 거지.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스넬 법칙을 쓸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잖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왼쪽 위에 거를 하나 썼으면 여기 것도 하나 쓰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은 좀 땡겨 써야겠다. 사인 45도 분의 사인 세타라고 썼으면 반대쪽 오른쪽 아래쪽은 이게 지금 45라는 게 공기 쪽이니까 여기도 이 공기 쪽을 먼저 써줘야겠지. 그래서 사인 60도 분의 위에가 이제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를 쓰지 말고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면 이게 이런 거잖아. 이게 얼마야? 이게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인 45 루트 2분의 1이죠.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다. 그죠?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 3분의 2를 곱해서 이걸 없애. 그럼 이거는 루트 6분의 2가 되고 코사인 세타로 양변을 나눠.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잖아. 그죠? 탄젠트 세타가 나왔으니까 이제 탄젠트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 간에 이제 삼각형의 비를 알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밑변이 루트 6이고 그죠? 이렇게 높이가 2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냐? 이건 이제 알아낼 수 있죠. 이거 이제 세타일 때 8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얘가 루트 10이겠네. 그럼 사인 값이 나왔잖아. 10 루트 10분의 2라는 사인 값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다가 쓸 때 이제 공기 쪽은 사인 45라고 쓰면 되고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쓸 건데 이 세타가 얼마인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했던 거잖아. 근데 이 사인 세타 자리에 루트 10분의 1을 이렇게 넣고 나머지 값이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계산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물질파 파장이 3대 1 나와 있고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죠. 근데 물질파 파장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람다는 P 운동량분의 H 혹은 루트 2M 2K분의 H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질량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서는 속력의 비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이 친구 이 V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질량을 알아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건 뭐야? 요 람다를 몇 대 몇 대 몇인지 3대 1이라고 이 람다를 알려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운동 에너지를 알려줬으니까 이 얘하고 얘를 통해서 M을 먼저 알아내야 M이네요. M을 알아내야 그죠? 나머지 이 V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되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3람다 제로는 그래서 루트 2m a 질량 모르니까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4e 제로라고 했죠. 이렇게 써주면 되죠. B도 마찬가지네. 3람다 제로는 이렇게 해서 또 같은 방식이지. 좀 이게 설명을 하려니까 좀 번거롭게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빠르게 계산해도 상관없죠. H고 그 다음에 C는 람다 제로인데 이렇게 해서 루트 2mc의 운동 에너지가 9e 제로 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m을 구해 보시면 1대 4대 4가 나오나? 4분의 1 그죠?
4분의 1 들어가지. 4분의 1 들어가면 되고, 얘는 가만히 있어도 이 구가 밖으로 나와서 3분의 1로 되니까. 그죠? 그래서 A의 질량이 4분의 1 M, B의 질량이 M, C의 질량은 그냥 M 이렇게 있으면 비율이 맞아지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4분의 1 M, M이 있으니까 이 물질파 파장이 3대 3대 1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질량을 그냥 M, 4M, 4M으로 합시다. 그죠? 비율만 하면 되니까. 그럼 A 같은 경우는 질량 곱하기 속력 VA 분의 H 한 개 요거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질량이 4M짜리고 VB 분의 H 한 개 요거고, 얘도 마찬가지 4M VC 분의 H 한 개 요거지. 그러면 이 VA, VB, VC가 얼마여야 3대 3대 1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4대 1대 3 이렇게 해주면 딱 떨어지죠. 그래서 2번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저 세타 뭐 알파 뭐 이런 게 D1 D2가 이제 파면 사이의 간격이니까 파장인 거 알 거고, 파장이 지금 이쪽이 더 길죠? 간격이 더 넓지 이게. 여기는 간격이 좁잖아. 그러니까 이제 파장이 이쪽이 더 크다. 얘기는 속력이 더 빠르다. 이쪽이 빠르다. 그죠? 이쪽이 느리다. 이런 거지. 유리판이 있으니까 수심이 얕아지고, 그죠? 수심이 얕다는 건 느린 거지. 아무튼 뭐 그런 얘기다. 근데 요 알파의 정체를 좀 보시면, 좀만 확대해서 이 파면에 수직인 선을 그리면 그게 이제 빛의 아니 뭐 파동의 진행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라는 거죠. 별로 수직 같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 방향을 그리고 법선을 하나 좀 그려줘야 되는데, 법선은 이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인 게 법선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세타라고 하는 게 그죠? 이 빨간색 선 있잖아. 요 빨간색 진행 방향이랑 요 파면 까만색 요 파면들 얘는 수직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요 법선 초록색 이 법선이랑 이 경계면도 수직이죠. 그러니까 둘의 수직 관계인 두 녀석들을 전부 다 이제 삑 돌렸다고 생각하면 결국에 이 세타라고 하는 게 여기 이 각도죠. 그러니까 세타는 정체가 굴절각이었던 거야 그냥.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알파를 줄이면이라고 그랬나? 알파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 경계면, 그러니까 요거 초록색 요 경계면의 각도가 좀 이렇게 누울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알파를 줄이면. 그러면 법선도 이렇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파동이 이렇게 막 왔는데 요게 새로워진 입사각이 되지. 그러면 아까는 입사각이 요거였는데 요렇게 입사각이 커진 효과가 되네. 입사각이 커지면 당연히 뭐야? 매질의 깊이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를 줄이면 입사각이 커지고 굴절각도 커지니까 세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알파가 감소하면 D2분의 D1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옛날에 문제 풀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D2분의 D1은 그 매질에서의 파장인 거고, 요 비율이라고 하는 건, 그죠? 비율이라고 하는 건 스넬 법칙에서 굴절률의 비로 고정된 값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방금 했던 얘기죠. 그다음에 속력은 아까 했던 얘기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5번. 그 다음에 7번인데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뭐 괜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보시면 여기서 이제 출발한 빛이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모이려면 세타 값은 당연히 45도보다 커야 되죠. 이게 45도보다 누워버리면 빛이 이렇게 띵 왔다가 반사법칙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그래도 얘가 이렇게 모이질 않지. 그러니까 세타는 무조건 45도보다는 커야 된다인 거고, 그러니까 디귿은 해결했고, H1과 H2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알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죠. 그 얘기는 굴절률이 매질 1이 클로바 시끄러.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아무튼 매질 1의 굴절률이 매질 2의 굴절률보다 크니까 전반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랬어? 여기 단색광의 속력은 3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건 3의 굴절률이 2의 굴절률보다 작다는 얘기지. 그러면 굴절률은 이렇게 되겠네. 순서가.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던 친구가 있었어. 여기 가서 이렇게 만난다 이거야. 가서 만날 거다 이거죠. 굴절률? 이거 틀렸네 그러니까 니은. 아무튼 만났는데 거기다 이제 이상한 중간에 이걸 꼈다는 거죠. 요거를. 근데 얘의 굴절률은 매질 1의 굴절률보다 작지. 굴절률이 작다는 건 속력이 빠르다는 거고, 속력이 빠르다는 건 둘의 이제 그 굴절될 때 각도를 비교하면 굴절률이 작은 쪽 각도가 커야 되지. 맞죠? 이 그림이 조금 그런 그리기가 좀 빡센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 이거 좀 확대를.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그죠? 일부러 약간 오버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법선이 있을 거라고. 법선이 있는데 이쪽 각도는 매질 1쪽 각도고 이쪽에 이제 그려질 게 매질 2, 3쪽 각도인데 그 매질 3이라는 친구가 굴절률이 작대잖아. 그러면 매질 1쪽 각도보다 굴절률이 커야겠지. 그러니까 각도가 커야겠지. 굴절률이 작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그림 너무 좁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무슨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다시 여기서 또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듯이 매질 1에서 어떤 매질로 갔다가 다시 매질 1로 나올 때는 볼 것도 없이 처음 갔던 그 빛, 그러니까 요거죠, 요 빛의 방향대로 그냥 그대로 나란하게 가주면 된다는 거죠. 나란하게. 이런 나란하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원래 그냥 와, 이 그림이 너무 빡세요. 쬐끄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던 애가 이렇게 와서 띵띵띵띵띵띵띵 원래는 이렇게 갈 애였다는 거죠.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만났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겠어? H1이겠지. 왼쪽 그림에. 그죠? 근데 얘는 중간에 가다가 괜히 왼쪽으로 카브를 틀어서 카브 틀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평행하게 돌아와 봤자. 그죠? 아니 뭐 하는 거야? 가다가 카브 틀었다가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H2는 더 짧아질 수밖에 없죠. H1보다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아우 그림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다. 요건 아까 했던 얘기죠. 반대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래서 1번 골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자. 8번 보면 이제 광전 효과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이유가 내가 수업 시간에 역시 얘기했지만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이제 빛의 입자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식이 내가 쏘는 빛의 에너지가 HF 혹은 이제 람다분의 HC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아무튼 HF가 있는데 거기서 금속의 일함수 W를 빼면 전자가 들고 나가는 운동 에너지가 계산된다. 이게 이제 입자성이잖아.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그 튀어나오는 광전자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이제 운동 에너지를 물어봐 주면 되는 거지 원래는. 근데 이제 운동 에너지 물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거든. 그래서 드브로이의 파장이라고 해놨단 말이지. 그럼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이라고 하는 건 람다라고 하는 건 루트 2m 2k분의 h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속에 들어있는 운동 에너지 2k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를 그죠? 이 전자가 들고 나오는 운동 에너지 이 친구와 이렇게 연결시켜라 이런 거지. 이해가 되나? 그리고 나서 다행히 친절하게 문턱 진동수를 알려줬지. 그러면 여기다가 h만 살포시 곱해 주시면 그럼 뭐가 돼? 일함수가 되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A라는 친구는 F0라는 진동수가 돼야 전자가 겨우 튀어나온다. 만약에 그 이후에 더 큰 진동수의 빛을 쬐어준다면 내가 쏘는 빛의 진동수죠 이거. 쏘는 빛의 진동수. 더 큰 에너지의 빛을 쬐다는 거니까 A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도 커질 거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건 물질파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죠. 아, 뭐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A는 문턱 진동수가 F0, B는 3F0일 때 처음으로 전자가 튀어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광전자, 튀어나온 전자. 근데 A의 문턱 진동수가 F0인데 지금 내가 빛을 3F0라는 빛을 쐈거든. 그럼 여기다가 H만 곱해주시면, 그죠? 3HF0라는 빛 에너지를 쏜 거란 말이지. 알갱이. 그러니까 3HF0를 쐈는데 A의 일함수는 F0에다가 플랑크 상수 곱한 HF0라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가 들고 나올 수 있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EHF0만큼 들고 나왔겠지. 그러니까 여기 람다2라고 써 있는 이 친구가 EHF0에 해당하는, 잘 들어야 돼. EHF0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온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얘가 EHF0인 걸 알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F로 얼마인지 모를 진동수를 쐈는데 그때 B에서 튀어나온 전자가 역시 E와 같은 에너지를 들고 나왔다. 근데 B는 문턱 진동수가 3F0, 그러니까 일함수가 3HF0인데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왔다는 건 아 너가 5F0구나. 그래서 OHF0라는 빛의 에너지를 갖는 OHF0에 빛을 쐈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A에다 쐈다. 이렇게 따라오면 되죠. 그러면은 A는 문턱 진동수가 F0, 일함수가 HF0니까 OF0에 빛을 쐈을 때 튀어나온 A에서 튀어나온 이 람다1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4HF0라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온 전자지. 그러면 물집합 파장식을 써주시면 된다 이거죠. 람다1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루트 2m 한 다음에 이건 전자의 질량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죠. 쓸 필요가 없고 그냥 2m하고 람다1은 여기, 그죠? 여기가 이제 2k라고 써주면 되겠지.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분의 h고, 그죠? 그 다음에 람다2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루트 2m 그 다음에 여기 운동 에너지가 2k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분의 h. 문제에서 뭐래?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나눠라. 그죠? 나눠라. 이거 분의 이거가 얼마냐 이거죠. 루트 2분의 1, 4번.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아마 니은 디귿은 뭐 그냥 스넬 법칙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굴절률이 매질 1, 매질 2, 매질 3이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그럼 굴절률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그냥 스넬 법칙 써서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디귿은 별로 볼 게 없고 니은도 당연한 얘기죠. 뭐 왜냐면 어차피 이제 IB로 쐈을 때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매질이 껴도 얘가 매질 3이 아니고 다시 매질 1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갔다가 다시 원래 가던 길 그냥 이렇게 가죠. 얘랑 나란하게 이렇게 쭉 나란하게 그냥 가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물체가 매질이 다른 게 껴 있어도 걔 때문에 잠깐 경로가 휠지는 몰라도 다시 본인의 매질로 나가거나 아니면 제3의 매질이 이렇게 있어도 중간에 있는 애는 사실 상관이 없다. 그냥 위치만 이렇게 옮겨진 거지. 얘와 얘의 굴절률은 상대값은 똑같으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맞는데 기억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기억은 여러분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굴절률을 2루트 2, 2루트 2라고 알려줬고 루트 3, 루트 2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쓰면 됩니다. 임계각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매질 1과 매질 2에서의 임계각 조건을 쓰시면 그죠? 그러면 아마 쓸 줄 알 거라고 봅니다. 스냅업치 쓰는 거야 그냥. 루트 2분의 루트 3은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C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 1은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거요? 요 1은 사인 90을 쓴 건 거 알지? 이거 사인 90도를 써서 1이라고 쓴 거야. 그래서 임계각 조건을 쓴 거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 C 1과 2의 경계에서의 임계각 사인 세타 C는 3분의 루트 6이 된다. 그렇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1과 2에서 전반사가 안 일어났지? 속으로 들어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사가 안 일어났다는 건 임계각 세타 C보다 IB라고 하는 각도는 이거보다 작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IB가 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IB는 3분의 루트 6보다는 작은 사인 값이다. 그지? 사실 별로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2와 매질 3 사이에서의 임계각 조건을 또 써보면 이거는 매질 2와 3이니까 그죠? 루트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네. 위에 거랑 맞춰서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에이? 이거 잘못 썼네. 계산 이상하게 했네. 요렇게 지워주고 1과 2의 경계에서는 루트 3분의 2 루트 2죠. 이렇게 써줘야겠지. 그러면은 이 4분의 루트 6인가? 그죠? 그래서 사인 세타 C는 4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될 거고 2와 3에서는 루트 2랑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C분의 1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인 90도를 1로 잡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 C 임계각에 대한 사인 값은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3분의 루트 6 3분의 루트 6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매질 2와 3에서의 이 전반사 그러니까 임계각 조건인데 이게 뭐겠어? 사인 값이 3분의 루트 6보다는 커야 여기 이 지점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고 빛이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1과 2의 경계면에서 세워놓은 임계각 조건인 4분의 루트 6보다는 각도가 작았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B라고 하는 각도는 사인 값을 취했을 때 이것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서 전반사가 안 일어나고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 둘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이디어죠. 식을 써보면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2 루트 2 잘 생각해보라고 뭘 쓴 건지 이걸 쓴 거지만 루트 3분의 2 루트 2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사인 IB 이렇게 써야겠네요. 사인 IB 2분의 3분의 루트 6 이렇게 쓸 거야. 3분의 루트 6은 또 어디서 왔냐? 여기죠, 이 친구. 생각을 해보라고 무슨 뜻인지 이게. 여기가 RB면 그죠? 여기다가 법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도 RB야. 그죠? 그러니까 해설을 하면 루트 3분의 2 루트 2라고 쓴 건 지금 매질 1과 2의 경계에서의 지금 그 조건을 쓴 거니까 여기서 지금 이 각도 관계를 쓴 거란 말이지. 굴절률을 관계를 써서. 그래서 사인 IB를 썼고 그다음에 이쪽 RB에 대한 값을 쓴 건데 그 RB를 여기서의 입사각이 된 그죠? 여기서는 굴절각이지만 여기서는 입사각이 된 이 3분의 루트 6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려온 거지. 그러면 이건 지금은 이퀄로 돼 있지만 우리는 이 3분의 루트 6이라고 하는 이 값이 여기서의 굴절각이자 여기서의 입사각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임계각 조건으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임계각 조건으로 구한 이 값보다는 그죠? 임계각보다 커야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이 값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죠. 근데 스네 법칙이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니까 분자가 이렇게 커야 된다라고 하면 사인 IB는 이렇게 구해낸 사인 IB는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 이거지. 이해되나 이거? 분자가 커지니까 분모도 커져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인 IB를 구해보시면 얼마야 또 이런 건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6루트 2분의 루트 18인가요? 이거는 6분의 루트 9죠.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이죠. 그럼 사인 IB가 2분의 1이라는 건 이거 30도구나. 근데 이 30도보다는 커야 여기에서 임계각 조건보다 더 큰 값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지.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만 잘 세워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번 갑니다. 10번은 문제는 뭐 특이한 건 없는데
뭐 일단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지?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서 전반사 그러니까 C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지. 그 얘기는 빛의 속력이 C에서 더 느리다. 그래서 이제 니은은 맞다. 지금 이게 임계각으로 들어갔다 했으니까 각도가 좀만 더 커지면 전반사가 되겠지. 근데 세타를 키운다는 건 그죠? 이 빛이 이렇게 누울 거니까 전반사 한다라고 해야 되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에서 P 대신 Q를 쓰면 오른쪽에 보면 지금 Q가 더 많이 꺾이지.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빛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아무튼 그럼 전반사를 해야겠지. 지금이 임계각 조건이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이제 요 그림을 조금만 좀 보면 지금 밑에 있는 요 선이랑 요 경계면과 나란하게 왜 이래 나란하게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지. 그러면 여기는 90 세타. 근데 요 라인이랑 이거는 법석이니까 또 수직 관계지. 그럼 다시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무조건 같으니까 여기도 세타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친 각도는 얘랑 엇각으로 같죠. 그래서 여기서 세타 C가 2세타다. 만약에 내가 이 B의 각도 세타를 2세타로 바꾼다. 그럼 여기가 2세타, 얘가 2세타가 되죠. 그러면서 얘는 4세타가 된다. 요 관계는 한 번쯤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이 문제 원래 컨셉은 그 컨셉인데 약간 좀 단순화해서 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11번. 11번은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전반사가 안 일어났고 각도 관계 나와 있으니까 각도가 제일 작다는 건 굴절률이 제일 크다는 거지. B의 굴절률이 제일 크다. 근데 여기선 전반사는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Y는 X보다 굴절률이 크고 그다음에 여기도 각도가 이게 크고 이쪽이 작으니까 이 각도 작은 쪽이 굴절률이 큰 거니까 Y는 Z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Y가 B다. 이쪽 각도 있죠? 법선과 이 각도랑 여기서의 이 법선과 이 각도는 서로 같을 거니까 같은 각으로 들어갔는데 전반사가 일어났고 안 일어났다는 건 굴절률 차이가 심하다는 거고 굴절률 차이가 좀 덜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굴절률이 이제 제일 작은 각도로 따지면 제일 각도가 큰 그러니까 얘가 C, 얘가 A 이렇게 정해질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은 되고 그 다음에 디귿도 어렵지 않죠? X랑 Z로 광섬유를 만들려면 코어라고 하는 건 이제 굴절률이 큰 놈을 코어로 써야 되니까 굴절률이 큰 놈이 누구냐라고 하면 Z겠죠. 그래서 Z가 X보다는 Z가 굴절률이 크니까 디귿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니은이 문제야. 니은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A라는 매질을 잠깐 거치고 갔지만 스네일 법칙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죠? N 뭐 공기분의 NA 뭐 NA분의 NB 해서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해서 그지? 아니면 N 그러니까 N 공기분의 NA 어떤 이제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겠지. NA분의 NB도 비율이 정해져 있겠지. 이걸 곱해버리면 NA가 사라지면서 N 공기분의 NB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했었단 말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어떤 공기에서 빛을 쐈다. A에 잠깐 갔다가 B로 갔지만 사실 이 A는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여기 B라는 매질을 그냥 위로 올려서 공기 다음에 바로 B를 만나게 하더라도 N 공기분의 NB는 또 역시 정해져 있을 거니까 왔다가 요 꺾인 요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로 옮겨서 이렇게 그려주면 같은 결과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고 정리하면 지금 여기가 세타 B면 여기도 세타 B일 거라고. 그럼 세타 B에서 C로 갈 때 지금 전반사가 안 일어났지. 그 얘기는
B와 C 사이에 임계각이 있을 텐데 임계각을 기호가 원래 세타 C로 하는데 여기 세타 C가 있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세타 I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세타 B는 세타 I 임계각보다 작으니까 전반사가 안 일어난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하나 챙겨 놓고 개념을 여기서 보면 B에서 C로 똑같죠? B에서 C로 가는 건 상황이 똑같잖아. 지금 여기랑 똑같은 상황이지. 가는데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거든. 그런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공기에서 B로 바로 갔다고 하면 공기에서 세타로 들어오면 B에서는 세타 B가 된다는 이 굴절각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이 굴절각이 세타 B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쪽 있죠? 이쪽이 90 세타 B가 될 거라고. 당연히 이것도 90 세타 B겠지. 아무튼 똑같은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간에 세타 B로 갔을 때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더니 90 세타 B로 들어갔더니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건 이 B와 C 사이에 임계각을 세타 I라고 하면 이 세타 I보다 이건 컸다 이 얘기지.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나와야 돼.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90 세타 B는 임계각 세타 I보다는 컸다. 근데 세타 I는 세타 B보다는 또 컸다. 그러면 얘를 살포시 지워버리면 이렇게 써지겠네. 그러면 90은 2세타 B보다 크다. 따라서 세타 B는 45도보다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런 기술들은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1번엔 5번이 되겠고 12번인데 어렵지 않죠? 송신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감소하면 파장이 짧아지겠죠? A가 지금 파장이니까 짧아진다 라고 하면 되고 감소하면 그럼 파장이 길어져야죠? 맞죠? 진동수가 감소하면 그럼 파장은 증가한다. F람다가 일정해야 되니까 전자기파의 속력은 일정하니까 파장과 상관없이 일정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가 증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기억 맞고 라디오가 수신하는 전자기파는 광학현미경. 라디오가 수신하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게 라디오파죠. 전파지 전파. 광학현미경에서 사용하는 건 가시광선이지. 당연히 전파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죠. 전자기파의 자기장이 세기는 자기장이 세면 전기장도 센 거니까 지금 여기 X1 이게 좀 전기장이 센 거고 여긴 전기장이 좀 덜 세지. 그럼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세고 이쪽으로 자기장은 이쪽으로 좀 약하겠지. 뭐 이런 상황이죠. 뭐 자기장을 여기다 이제 굳이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얘는 자기장 약한 거 얘는 자기장이 셀 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3번 13번은 병 입구에 대고 소리내서 붕 소리 나는 거 이건 지금 이게 이제 정상파가 만들어지면서 보강간섭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강간섭인데 이 정상파 개념을 관에서의 정상파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추가로 하든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안 했으면 할 필요가 없고 결석은 이제 음파, 초음파 이건 초음파라는 거 기억하시고 왜냐면 전자기파 얘기하다가 이게 살짝 집어넣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건 초음파로 이제 보강간섭 일으켜서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음파를 이제 증폭시키는 거지. 그래서 결석을 파괴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보강간섭이다. 상쇄간섭은 이거 알죠? 소음 제거. 이거 상쇄간섭인 거.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14번. 뭐 고속의 전자를 텅스턴과 같은 금속에 충돌시킬 때 갑자기 감속하는 전자가 발생시키는 전자기파로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데 X선이었다. 그래서 X선은 지금 여기 A 영역이 X선이죠. 이건 이제 자외선이고 적외선. 그 다음에 얘가 감마선이니까 아무튼 뭐 뼈에 영상을 찍는다 했으니까 X선이죠. 진동수는 A 영역의 전자기파 X선이죠. C 영역은 적외선이죠. 그러면 진동수는 X선이 더 큰 거지. 그래서 이건 틀렸고 가는 A 영역의 전자기파다 맞는 설명. B 영역의 전자기파는 자외선이죠. 이건 좀 적외선 얘기니까 틀렸죠. 그래서 2번 15번에 람다 1 이거 지금 이거 1, 2, 3, 4니까 궤도 번호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적외선 이거는 가시광선 이거는 자외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람다 1은 이제 적외선 얘기하는 거니까 야간 투시경이나 TV 리모컨 맞는 거죠. 파장이 람다 3면 가시광선이네. 그러면
살균 소독은 이제 자외선 얘기죠. 일단 이제 틀린 얘기고. 람다 5, 전자레인지 음식을 데우는 데 쓰는 건 마이크로파죠. 근데 지금 람다 5는 자외선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제 1번 골라주면 되는데, 뭐 이거 람다 4랑 6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 람다 2도 왜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알게 보겠습니다. 16번. 같은 위상으로 발생했다고 했죠. 이런 건 항상 체크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Q는 그러니까 무조건 보강 간섭이겠지. 그 다음에 P랑 R은, 소리가 작다 그랬죠. 그래서, 그럼 얘는 상쇄 간섭이구나. 라고. 상쇄 간섭이고, 얘도 상쇄 간섭이다. 상쇄 간섭은 조건 알죠? 반파장. 같은 위상으로 발생했을 때, 반파장에 홀수배면 상쇄고, 반파장에 짝수배면 보강이죠. AP-BP의 절대값이니까 이것은 이제 경로차 얘기하는 거죠. 경로차. 그럼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여야, 그죠? 그래야 상쇄 간섭인 거잖아, 여기서. 근데 얘는 파장의 홀수배랬죠. 파장의 홀수배면 반파장으로 치면 무조건 다 짝수배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 P와 R 사이에서, 그러니까 얘가 상쇄고 얘가 상쇄니까 여긴 보강 하나 있고, 그죠? 요 사이에 어딘가 상쇄, 보강, 상쇄, 상쇄, 보강, 상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아무튼간 양쪽에서 이 상쇄 간섭이 되기까지 보강 간섭이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간 한쪽에 있으면 또 옆에 또 한쪽도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대칭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이제 짝수계니까 짝수에다가 플러스 1 무조건 홀수계죠. 그래서 맞고. 소리의 파장은 여기 이제 700Hz라고 진동수 알려줬으니까 V 이퀄 F랍니다. 그래서 진동수 700 곱하기 파장 했더니 속력이 350m/s다. 그래서 0.5m. 17번입니다. 여기 속력 5m/s 나와 있고요. 3초 후랬죠. 5m/s면 1초에 5m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3초면 15m를 갔겠지. 그 다음에 P의 변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P로부터 왼쪽으로 15m 떨어진 지점을 찾아보면 이 친구죠. 얘가 3초 후에 P 지점에 와 있겠지. 오른쪽 마찬가지죠. 15m를 가보면 이 친구, 얘가 3초 후에 P 지점에 와 있어. 그럼 둘 다 어때? 진폭이 0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변이가 0이다. 이 순간부터 3초 후 Q의 변이 마찬가지죠. 그냥 15m씩 반대 이전으로 가보면 되지. 그래서 Q에서 15m 가보면 이 친구가 와 있을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15m면 이 친구가 와 있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20 합쳐져가지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가 합쳐져서 마이너스 3m 맞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파동이 중첩되는 과정에서 P의 최대 변이는 이제 정상파가 만들어졌을 때, 정상파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란 얘기지. 그러면 P에서 어떻게 모양이 만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P에서 만날 때 여기 지금 10m 위치에 이 친구 플러스 2짜리가 와 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자, 그러니까 플러스 2가 왔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와 있지. 그러면 P에서의 변이는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돼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 이상하냐. 이렇게 돼 있겠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무조건 뭐야? 얘가 이렇게 막 골이 오면 얘는 마루가 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 진폭은 1m를 벗어나지 못하지. 그래서 5번. 18번으로 갑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0에서 상쇄 간섭이니까 위상이 반대로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0에서 보강이 아니고 상쇄가 됐지. 그리고 D에서는 보강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쇄고 이제 보강이다. 얘는 다시 상쇄가 될 거고 얘는 보강이 되겠지. 이거는 반파장에 여기는 경로차가 없고 여기는 반파장에 홀수배인데 보강인 거죠. 반파장의 짝수배인데 상쇄인 거고 다시 반파장의 홀수배죠. 지금 이렇게 쓴 건 전부 다 원래 파동의 파장의 반파장에 대한 얘기죠. 반파장의 홀수배냐 짝수배냐. 그런데 진동수를 2배로 띄워버리면 파장은 2분의 1배로 짧아지죠. 그러니까 원래 파동의 반파장에 뭐 홀수배, 짝수배, 홀수배 이러고 있었는데 그 파동의 파장이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반파장도 다시 또 그 반으로 줄었겠지. 그러면 원래 파동의 파장의 절반으로 줄으면 원래 파동의 반파장의 홀수, 짝수, 홀수가 의미가 없죠. 이게 아까 위에서 몇 번이었지? 몇 번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원래 뭐 파장에 무슨 배 이렇게 나오면 그걸 반으로 쪼개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람다 차이, 뭐 3람다 차이, 5람다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이제 다 홀수배죠. 그지? 근데 이거의 파장의 절반이 된다. 그럼 이제 2분의 람다에 이건 2배죠. 이건 6배죠. 이건 10배잖아.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다, 그죠? 얘는 홀수배였지만 다 짝수배가 돼버리지. 물론 여기 사이에 2람다가 있다. 4람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2람다도 뭐야? 여기에 4배죠. 4람다도 8배죠. 그러니까 다 짝수배가 돼버리지.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4번 골라주면 된다. 19번. 19번은 여기 이제 문톡 진동수 1대3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립을 위해서 둘 다 눈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친구를 비교하면 되겠네. 그럼 지금 A는 문톡 진동수가 F0, B는 3F0라고 알려줬으니까 F2라는 빛을 쐈을 때 그럼 HF2죠. A는 그러면 HF0만큼의 이람수 빼주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나올 텐데 그게 4E0. B 같은 경우는 똑같이 HF2라는 빛을 쐈는데 3HF0만큼의 이람수를 뺐더니 E0다.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사라지죠? 그러면 이 HF0가 E0다. 따라서 HF0는 E0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얘의 이람수가 E0였다는 얘기고 얘의 이람수는 3E0였다는 얘기니까 쉬워졌죠? F1을 쐈을 때 E0가 나왔다. 근데 이람수가 3E0다. 그러면 이 F1은 4E0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빛이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는 5E0만큼을 가졌으니까 3E0 빼고 이거 나왔겠지. 그래서 이거는 4대5다. 바꿔주면 되죠. B의 이람수 3E0죠. 이거는 이거 있으니까 4배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만 골라주면 된다. 다음에 20번은 역시 또 파장과 운동에너지 관계. 이람수가 A와 B가 3WW. 역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따라와야 그러니까 이 람다 1에 대해서 요만큼 그러니까 A랑 B를 둘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이 이렇게 HF 혹은 람다분의 HC 이렇게 식이 두 개죠. 이걸 이용해서 풀 건데 그러면 람다1이라는 파장이 갖는 빛 하나의 에너지를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HF라고 해보자고. 뭐 HF1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광전 효과에서 이런 빛을 쐈는데 A는 3W의 이람수를 빼면 3E0라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B는 똑같은 빛을 쐈는데 이람수가 W고 그때 5E0라는 전자 에너지. 그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아래에서 위식을 빼면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럼 EW가 E0. 따라서 이람수는 W는 E0다. 그러니까 A는 지금 이람수가 3E0짜리고 B는 이람수가 E0짜리였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W는 E0가 아니고 그냥 E0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람다3랑 람다1을 비교했죠. 근데 여기 지금 람다3를 보면 이제 B에서 처음으로 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턱 파장이죠. 문턱 파장. 근데 이제 B에 우리가 이제 이람수가 W는 E0라고 했으니까 문턱 파장.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가 지금 E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E0에 해당하는 파장이라는 얘기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람다3분의 HC 요거 말하는 거고 람다 3분의 HC를 하면 그 에너지가 E0만큼이다. 이런 얘기지. 람다 1은 뭐야? A가 지금 이람수가 3E0짜리인데 그 빛을 쐈더니 전자가 3E0를 들고 나왔다. 그럼 람다 1은 U2제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람다 1분의 HC는 6E0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람다 1, 람다 3는 6배 차이가 된다.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아니고 맞죠? 디귿은 문턱 진동수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B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B의 1함수가 E0다. 근데 그게 람다 C분의 아니 람다 3, 람다 3분의 HC다. 그죠? 근데 이거를 문턱 진동수라고 물었으니까 HF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F3를 물어본 거란 말이지. 이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쪽에서 요 H를 지워주시고 그러면 F3라고 하는 건 람다 3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람다 3분의 C. 그죠? 이건 이제 B의 문턱 진동수고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이 람다 3분의 C가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요렇게 계산했을 때도 그게 나오는지를 보란 얘기거든요. 요거야 뭐 이제 그냥 람다 1은 아까 위에 썼던 게 뭐죠? 요거 있죠, 요거. 람다 1이라고 하는 건 6, 2제로 분의 HC일 거야. 람다 2도 같은 방식으로 써보자고. 람다 2는 여기 있죠. 2는 요 친구. 이건 지금 A의 문턱 파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A에서 전자가 처음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근데 A가 이 함수가 3, 2, 0였잖아. 그러니까 람다 2에 해당하는 빛이 가지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도 식으로 써보면 3, 2, 0분의 HC. 얘들아 이거 지금 이식 쓰는 겁니다. 이식. 아무튼 간에 3, 2, 0분의 HC. 그 다음에 람다 3는 그죠? 2, 0분의 HC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요식은 H분의 2제로로 바뀌겠네요. 요거를 여기 넣은 거야.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해서 이거분의 이거 하면 똑같이 얘가 나오는지를 보면 된다고. 그러면 해보시면 결과가 맞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4번 골라주면 된다. 그 다음에 21번인데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 A만 비쳤을 때 최대 운동에너지가 스몰 a. HC를 비쳤는데 만약에 A가 더 C보다 A가 에너지가 큰 빛이었으면 스몰 a겠지. 최대값은 또.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에 의해서 스몰 a고 C에 의해서 스몰 b가 방출된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했더니 또 C가 B보다 만약에 더 컸다.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이건 여전히 B여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B 때문에 이 스몰 C가 나왔구나. 그럼 넌 스몰 C다. 그래서 제일 에너지가 큰 거는 결국엔 지금 B가 되겠죠. 그래서 B가 스몰 C에 해당하고 3, 2짜리 에너지다. 에너지를 만든다. 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뭐 A는 스몰 A에 해당하고 넌 제일 이제 작은 거니까 요거. C는 스몰 B에 해당하고 2, 2짜리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낸 빛이다 이거죠. 그래서 A는 3, 2는 틀렸고 A의 진동수는 금속판에 뭐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왔죠, 그죠? 진동수는 C가 B보다 크다. 진동수는 C가 B보다 크다. B가 더 크네요, 그죠? B가 더 크다. 틀렸다. 아이고, 니은 1번. 22번으로 갑니다. 22번에 문제 읽어보시면 A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통 진동수의 2배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광전자가 방출된 다음에 쭉 등속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속력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럼 걸린 시간이 3t랑 t면 A와 B에서 튀어나온 전자의 속력이 이거는 V라고 치면 이게 3V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꿔보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얘의 운동 에너지를 2k라고 하면 이거는 9EK가 되죠. 그러면 전자가 2K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들고 나왔다는 건 그죠? 근데 뭐 문제에서 A의 진동수가 금속판의 문통 진동수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날라온 빛의 에너지가 2K여서 근데 금속판의 문통 진동수가 그러니까 문통 진동수는 이렇게 진동수지만 그러니까 일함수가 2K라고 잡으면 이렇게 해서 2대 1로 잡으면 그렇게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 그럼 이제 B빛을 쐈을 때도 일함수는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9EK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러면 얘는 12K짜리 빛을 쏜 거다. 그러니까 얘가 A 거고 A빛 얘가 B빛이죠. 5배네요. 그래서 맞다. 물질 파장의 최소값은 B를 비출 때가 A를 비출 때 광전자의 물질 파장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2m 2k분의 h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뭐 여기 운동 에너지에다가 1대 9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와 B를 금속판에 동시에 비췄으면 걸린 시간의 최소값은 t다. 이건 맞는 설명이네요. 어차피 제일 빠른 친구가 제일 빠른 거니까 최대값은 그냥 최대값이죠. 이거 두 개 더해지는 거 아닌 거. 뭐 이건 누차 얘기했고. 그 다음에 23번은 우리가 그 이중순리 실험에서 그 인접무늬 사이의 간격 델타 x라고 불렀던
그게 D분의 L 람다였죠. 여기서 이제 D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D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여기 있구나. 그다음에 여기서 L이 이제 여기 스크린까지 거리였는데 여기도 그대로 있죠. 문제는 요 람다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빛을 써가지고 이중실리 실험을 하는데 물질파 파장의 람다로 대체를 해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물질파 파장 람다를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이 전자의 속력 V가 나와 있는데 이 속력을 람다로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D분의 L 람다를 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물질파 파장 람다는 MV분의 H잖아. 그러니까 MV분의 H에서 여기 V가 여기 분모에 있죠. 그러면 물질파 파장의 B가 2대 1대 1이 된다. 여기 지금 속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D분의 L 람다를 해보면 A는 2D분의 2L 2람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그냥 D고 간격도 L이고 파장은 그냥 람다네요. 그 다음에 얘는 C는 2D분의 L은 그냥 L인데 파장은 또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 4대 2대 1인가요? 그렇다. 그래서 5번 골라주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서술형은 수업 시간에 했다는 거.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생략하고 마지막 문제. 역시 생각보다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해야 돼서. 아무튼간 일단 이런 거 요런 라인 비교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물질파 파장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지. 1대 8로 돼. 그러니까 A, B 순수 헷갈리면 안 되고 8대 1로 돼 있지. 그러니까 물질파 파장은 이거 계속 쓰고 있는데 EM, EK분의 H니까 요게 이제 8대 1인데 이게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량은 1대 8이겠죠. 거꾸로. 그지?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요 라인 요렇게 그죠? B 것만 따라와 보면 되죠. 그러면 람다 1, 람다 2, 람다 3 이렇게 있는데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루트 2m8 2제로분의 h 이게 람다 1이죠. 람다 2도 마찬가지죠. 2m4 2제로분의 h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m 2제로분의 h 이게 뭐야? 람다 1, 람다 2, 람다 3 그죠? 그러면 1대 루트 2대 2루트 2 그죠? 얘가 2루트 2고 얘가 2니까 그렇게 나오겠네요. 아무튼 그렇다. 맞다. 운동 에너지가 820일 때 A와 B의 속도 크기의 B라고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820라고 하는 건 요거죠. 요렇게. 그러면 지금 그때 A는 람다 3죠. 그럼 이제 2루트 2에 해당하는 그지? 그 다음에 그때 이렇게 오시면 B는 람다 1이니까 람다 1 B 거 이게 A 거 이게 B 거 그럼 람다 1은 아까 여기 했던 1의 비율에 해당한다. 1이다. 그지? 근데 속도 물었죠, 속도.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죠. 그래서 MV분의 H고, 이제 A랑 B, 이제 물질파 파장 나와 있으니까 쓰면 되죠, 그냥. 뭐, A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파 파장이 2루트 2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게 A의 질량은 그냥 M이죠. M, VA분의 H. B도 마찬가지죠. B는 이제 1에 해당하는 친구인데, 얘는 B의 질량은 8M이었죠. 그럼 이렇게 되고, VB 분의 H.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산만 해주면, 그래서 이 친구는 VA는 2루트 2M분의 H, VB는 8M분의 H니까, 이렇게 가보면 이제 2루트 2배죠. 그래서 맞다. 이게 안 되는 건 천천히 다시 보시고 질문도 또 하시고 열공하자고.